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어문의 주관 제 87회 전국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준 4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일자는 작년 2019년 11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직도 이게 가장 최근 기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그 시험들이 다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4급부터는 이렇게 그 한자 도금과 한자 쓰기, 단어 쓰기 문제가 섞여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이제 그 메모 패드를 띄워서 메모장을 띄워서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동양화, 동양부터 쓰면 되겠죠? 천천히 쓰겠습니다. 동력 동자에 큰 바다 양자 됐죠? 자, 2번 수묵화에 우리말이니까 도금 쓰면 됩니다. 정시는 애초에 사실이 아니었다. 파초 잎에 위에 잎새 위에 3번 백설 천천히 쓰겠습니다. 이 지금 펜 쓰는 것과 화면 사이에 조금 그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펜은 보지 마시고 화면에 쓰여지는 글자에 집중해서 보시면 좀 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심리 둘레에 산수 매산자에 물 숫자 쓰면 되겠죠? 5번 산수 풍경 한글도 다 쓰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개미 한 마리만큼 작게 그려놓고 미소하는 그 화경. 화경이란 말은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네요. 그렇죠? 그림의 경지를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림 화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정자체로는 지금 이 문제에 나온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낮주나 그쵸? 아니면 책 서자 등과 좀 혼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다 그렇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속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약자와 중국의 간체자가 조금 다른데 일본부터 먼저 보면 이렇게 쓰는 게 일본 약자고요. 중국의 간체자는 위에 이 획이 이어지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자, 이게 간체자 정도로 보시면 그림 화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거의 다 습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계속 보겠습니다. 7번 본질적으로 본질 바탕 질자 쓰겠습니다. 그렇죠? 8번에 당연한 추세 당할 당자에 그러할 그럴 연자 됐죠? 그 다음에 9번에는 기준이네요. 기준 조금 이제 됐는데 남은 공간에 쓰겠습니다. 10번에 생명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메모 패드를 띄웠으니까 좋긴 한데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긴 하네요. 그래도 여기 위에 직접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11번, 12번 있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번까지 했죠? 11번 가겠습니다. 11번에 생명감의 무한 쓰면 될 것 같고요. 12번에는 파동 글씨가 너무 큰가요?
13번에 한자네요. 영원, 네, 길, 영자에다가 그렇죠? 멀, 원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14번에 이제 또 다른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4급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어린이들이 배우면 알맞다고 하는 수준인데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14번 네, 돼지 열병 네, 한글로 쓰면 되고요. 우리말로 15번 확진되고 의심 신고 됐죠. 16번에 발생 경로 요즘 코로나19가 아직도 그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좀 슬프지만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17번 오리무중. 네, 오리무중. 동물 그 오리가 아니라 그렇죠? 사방 그 둘레 오리가 다 무중 그 안개 속이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나오죠. 자, 18번 유입. 유입은 뭐 흘러서 들어가는 거죠. 흐를 유자에다가 들 입자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8번까지 일단 해결이 됐네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들 농장은 뭐 할 때 또 농장부터 해야겠네요. 그럼 다시 얘를 띄우고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이들 농장은 농사 농자 쓰고 크게 쓸 수 있어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 방법을 앞으로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북한과 이어진 20번 하천 우리말이니까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가깝다는 점이 21번 공통점이다. 공통이란 이런 말 같은 경우는 한중일 삼국이 모두 쓰기 때문에 한자를 잘 써놓을 줄 알면 뭐 아무래도 도움이 크게 되겠죠. 물론 이 착받침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둘, 셋 이렇게 보통 3획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2번 획까지 쓸까요? 우리는 4획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22번 명분 이름 명자가 꼭 들어가야겠죠. 나눌 분자 쓰겠습니다. 23번 내용이죠. 내용. 24번 가겠습니다. 24번 중시. 25번 해악. 그 해할 해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악자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해자를 이게 튀어나오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해서체, 붓글씨체에 보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뭐 틀린 글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인쇄체에서는 명조체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선으로 우선시해서 외우는 것이 더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이고 안전하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6번 가겠습니다. 26번 시비. 옳고 그름의 시비죠. 27번은 도덕이네요. 한자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길도자에 큰 덕자죠. 이렇게. 참고로 일본 약자에서는 이 밑에 있는 한일자 부분, 여기 이 부분이 가로획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허전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28번. 그 다음에 의일이네요. 누군가 이 의일이를 되게 외치던 연예인 한 분이 계셨는데 요즘도 의리를 지키면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번부터 36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네, 사이비의 대표 네, 사이비 비슷하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걸 영어나 이렇게 뭐 사이버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어원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자, 한자입니다. 자, 대표 대신할 대자에다가 그렇죠? 겉표자. 자, 30번 토착 그 지방에 정착한 것이죠. 네, 쓰면 되겠습니다. 31번 가볼까요? 지방 네, 땅지자에 모방자 쓰면 네, 지방 맞죠? 네. 그 다음에 32번 네, 계속 한자 쓰기 문제네요. 학식 한자 쓰기는 몇 번 강조했지만 네, 본인이 자주 써보지 않으면 네, 절대로 생각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품 자, 5개 연속 네, 한자 단어 쓰기입니다. 34번 네. 그 다음에 존경이죠. 그렇죠? 뒤로 갈수록 또 한자 도금 쓰기 문제가 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35번 네, 시세 36번 사실 네, 일사자에 열매 실자인데 열매 실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가 말 물자입니다. 이렇게 어미 모자가 기본적으로는 아니라는 사실 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갈까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없네요. 네,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면 37번은 네, 고려 됐죠? 38번은 네, 왕실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절반을 못 풀었네요. 네. 여기는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륙이다. 됐죠? 아직 뚜껑을 열지 않은 음료수를 준비하여 병에 표시된 부피와 그 단위를 살펴봅시다. 과학 3이라는 것은 3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덕을 지닌 지도자는 공정을 기하여 힘이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한자 쓰기 없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44번 식물은 필요한 영양분을 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만듭니다. 47번 도시의 사람들은 주로 공장, 상점, 회사 등에서 일합니다. 됐죠? 49번 세계 여러 나라는 50번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됐죠? 6.25 전쟁 후 전쟁 고아로 구성된 합창단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나라들을 돌며 감사 공연을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다. 옛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자, 그 다음 입체 도형을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도형의 면을 단면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자에 훈과 음을 쓰세요. 이런 문제가 은근히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얇은 펜으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거 이런 거부터 좀 막히죠. 무슨 말씀 강도 맞겠지만 보통 어문에서는 이것을 웰강이라고 합니다. 외다. 네, 웰강이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라질 소 이렇게 되죠. 이 글자는 해자인데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 해.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시험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글씨 연습도 할 겸 써보시는 것을 전 추천합니다. 예, 정성, 성. 그래야 좀 더 정성스럽게 모의고사 혹은 기출문제도 풀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어렵죠. 무슨 맥인가, 과연 뭐 맥인가, 그렇죠? 근데 어문에서는 줄기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천천히 써볼게요. 줄기맥. 이것도 구할 구인가, 구조할 구인가 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만한 단어입니다만 이런 것들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구원할 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할 구. 이런 것도 어렵죠. 수고로울 노자인가? 그렇죠? 고생할 노자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도 헷갈리고요. 근데 어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할 노자입니다. 일하다. 네. 63번 같은 경우는 팔매자죠. 팔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귀찮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쪽이 좀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볼까요? 64번 가겠습니다. 따뜻할 난자죠. 따뜻할 난자가 되고요. 65번에는 소리 성자입니다. 66번 이런 것도 쉽진 않죠. 그렇죠? 근데 허무하게도 응자인데 응할 응자가 되겠습니다. 보배 보자죠. 전 지금도 보배 보자가 이 그 구슬 옥이 먼저인지 옆에 있는 이 요자나 강자가 먼저인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보배니까 구슬이 먼저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쓰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됐죠? 자, 그 다음에 둥글 원자죠. 둥글 원. 이건 지금 옆에 공백이 많기 때문에 공백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체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어렵죠. 자태 태인지, 그렇죠? 모양 태인지, 그렇죠? 근데 어문에서는 무슨 태이냐면 모습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여기서 권장하는 이 훈과 음으로 음은 뭐 똑같지만 훈을 외우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하겠죠. 붓필자입니다. 붓필자죠. 그러면 또 다음 아래쪽 보겠습니다. 꽤나 많이 있네요. 붓필자까지 했으니까 이 위자는 무슨 위자인가요? 위대할 위자인가요? 클 위자입니다. 크다. 큰 것이 위대한 걸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샘산. 이거는 6급이었던가요? 한자가. 자, 단자 이런 것도 어렵죠. 끝 단자입니다. 우리 첨단 이런 거 할 때 단말기라고 할 때 다 그 끝이란 뜻입니다. 그 가장 끝 부분에 있는 가장 최신의. 자, 이런 것도 어렵죠. 되두자인지 그렇죠? 두두자인지. 근데 어문에서는 말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그렇죠? 순수 우리말을 주로 훈에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색일 녹자인지 무엇인지 하지만 조금 허무하게도 기록할 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할 록. 다 맞추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예구자죠. 또 예신지 예인지 항상 이게 헷갈리긴 하는데 또 예구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다 확인해 봤어요. 예구자가 맞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끝났네요, 여러분. 자, 78번부터 80번까지는 보기는 없고 반대되는 상대되는 한자를 대신 좀 말이 돼야 돼요. 보통 사전에 실려 있고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 중에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가 다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죠. 78번 3.1 운동은
어디 각지에서 일어났다. 서울과 그죠? 농촌, 서울과 지방 모두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네. 서울 경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죠? 서울 경자, 경향. 지금도 같은 이름의 신문이 있죠. 전국의 소식을 다 전한다는 뜻일 겁니다. 경향, 네. 신문. 자, 뭐 얘기해도 되겠죠? 79번. 네. 무릇 사람은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80번. 이번 일은 득실을 잘 따져. 실. 일을 실자를 쓰겠습니다. 실행에 옮겨야 한다. 넘어갈까요? 한자와 뜻이 같거나 비슷한 한자, 정자를 안에 넣어서 한자어를 완성하세요. 드디어 그들도 무엇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까? 무슨 호? 네, 문호. 문이나 호나 좀 비슷한 뜻이 있죠? 82번. 내부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무척이나 롭게, 화롭게. 네, 당연히 그러면 조화롭게가 되겠죠. 83번. 아무쪼록 청결 유지가 될게요. 청결 유지에 노력해 주십시오. 자, 한 글자씩 쓰면 정답이 됩니다. 볼까요? 다음 한자어와 도금이 같은 한자어가 되도록, 도금은 같지만 뜻이 다른 거죠. 가정, 한 가족이 사는 집, 이거는 가정 하나 나오겠죠. 설정해서 가정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이거? 네, 가정하는 걸 말하고 이거는 family를 말하는 가정이 되겠죠. 뜰 정자 쓰겠습니다. 쓰면 되겠네요. 무관, 관계가 없음. 무관하다 할 때 관자를 쓰면 돼. 빗장 관자 쓰겠습니다. 빗장 관자가 맞던가요? 이 훈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헷갈립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약자로는 이거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가. 중국에서는 아예 안쪽 글자만 빼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관체자로. 동기, 같은 시기 좀 쉽네요. 같을 동자, 한 가지 동자, 한 가지 동자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0번까지 풀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 4급부터는 그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네. 획순을 묻는 문제가 4급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견리사의 볼견자죠.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힘, 약육, 강식인데 보통 우리가 강자를 여긴 활공자는 똑같은데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속자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어문에서 정한 본자는 오히려 일본의 한자랑 일본에 쓰고 있는 소형된 한자랑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본자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게 본자고 이게 속자인데 지금은 이걸 더 많이 쓰는구나. 근데 일본은 오히려 약자를 많이 쓰는 일본은 이 본자를 혼자 쓰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해 형제. 온 세상의 사해는 여기서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 해자를 써야 해요. 예전에 홍콩 영화 중에 그 종행사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전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시종 여일, 시종 일관이 아니라 그럼 비로소 시자를 여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91번 탁상공론. 빌공자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중국은 특이하게 어떻게 쓴다고요?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이쪽이라고 더 굽히지 않고 그냥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써야겠죠? 다음 한자에 부수를 쓰세요. 부수 문제가 처음 나오네요. 4급부터는 준 4급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울 미자의 부수는 무엇인가? 재미있게도 양자입니다.
그 영어의 sheep 아기 양인 lamb 이런 거 할 때 이 양자가 그렇죠? 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많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양이 크면 그것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통 한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자 배우고 익히고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하지 한자 어원까지 막 따지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수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고 사실은 부수를 배우는 이유가 이 한자의 어원은 아는 것도 뭐한 가지 있겠지만 예전에 옥편이라고 하죠. 네, 구슬 옥자 쓰는데 옥편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예, 부수를 알아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옥편이란 말도 없을 뿐더러 한자 사전을 인터넷에서 필기 인식으로도 찾을 수 있게 됐죠. 심지어 카메라로 이렇게 OCR이라고 하죠.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한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수는 이제 더 이상 조금 의미가 좀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 문제는 앞으로 안 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전통 문화를 좀 보존하고 싶어하는 한국 어문회 같은 이런 단체에서는 부수도 계속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향도 그렇고요. 93번 가겠습니다. 네, 사이 간자인데 사이 간자의 부수는 문자입니다. 참 헷갈리죠. 날 일자일 것 같기도 하고 보통 부수는 뜻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밑자 같은 경우는 큰 대자도 뜻이고 양도 뜻이니까 과연 부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문제를 위한 문제가 아닐까 이제는 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원래는 사이 간자가 그렇죠?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그 한가로 한자 있죠. 달월자였다고 합니다. 이 문틈에 달빛이 살짝 비치는 그런 느낌으로 사이 간자가 이거였는데 얘는 이제 그 한가하다 라는 뜻으로 전용으로 쓰이고 그 사이에 이제 날일자가 들어온 거죠. 똑같은 글자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문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뭐 알 수 없죠.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말 아주 정확한 고증이 없지 않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설명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94번 네, 이게 누를 황자죠. 네, 누를 황자인데 재밌게도 얘는 재부수입니다. 이 자체 글자가 모두가 부수이라는 얘기죠. 쓰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뭐 약자라고 봐도 되고 뭐 관자자라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한석봉 천자문에도 누를 황자는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거의 끝났습니다. 약자를 쓰세요. 약자는 일본 약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약자인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중국 약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넓을 광자죠. 네,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됩니다. 96번 셈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위에를 쌀 미자처럼 씁니다. 갑 가자는 이렇게 써야지 일본식 약자가 되죠. 중국식 약자처럼 이렇게 쓰면 이것은 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글자에 대한 약자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여러분. 한자어의 바른 뜻을 보기에 찾아 번호를 쓰세요. 객관식이네요. 오히려 마지막 문제가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수상, 상을 받는 거니까 5번이고요. 자, 99번 단지, 손가락을 끊는 거네요. 끊어요. 자름 3번. 다음에 조선, 배를 만드는 거죠. 6번이네요. 그래서 5, 3,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87회죠. 87회 준 4급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급 문제, 그 다음에는 계속 3급, 2급, 특급까지 계속해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모두 또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